AI 전력난, 이제는 항공기 엔진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단 10분 만에 정보 격차를 해소해드립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아침,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다만 좀 눈여겨볼 흐름이 있었는데요. 바로 구리 가격의 급등입니다. 구려. 네, 구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소재이지 않습니까? 2026년부터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 또 달러 약세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상하이와 뉴욕 선물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서도 구리 관련주나 전선주를 유심히 봐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구리 가격이 미래 산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군요. 오늘 다룰 이야기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반도체인데요. AI 기술 발전의 정말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에 HBM 16단 제품을 내년 4분기까지 납품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니 12단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6단이라니요.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이 속도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더 높은 제품을 요구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의미죠? AI 반도체 시장의 진입 장벽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HBM이라는 게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인데 이게 그냥 12층 건물을 16층으로 올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난이도가 훨씬 높군요. 네, 칩 하나하나를 머리카락보다 얇게 갈아내서 쌓아야 하는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칩이 바나나처럼 휘어버리는 휨 현상, 즉 워페지가 극심해집니다. 아, 그게 기술적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기술적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기업이 정말 극소수로 좁혀지면서 이 선두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걸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전체가 중요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메모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까지 다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거대한 기술 전환은 하나의 공급망, 즉 생태계의 힘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가장 안정적으로 HBM을 공급해온 이력이 있죠. 네네.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특히 16단 적층에 필수적인 MR-MUF 공정기술 안정성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16층짜리 메모리 빌딩을 짓는 건축가라면 이 빌딩을 떠받칠 아주 특수한 기초, 즉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아, HBM이 올라가는 인쇄 회로 기판, MLB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그 기판의 중요성도 당연히 더 커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6층 빌딩의 하중을 감당하려면 기초 공사가 훨씬 튼튼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HBM이 12단에서 16단으로 가면 기판의 층수와 회로의 정밀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야 하거든요. 네. 지금도 최고 사양 MLB 기판은 공급이 부족한데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엔비디아와 구글에 직접 납품하는 소수 기업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휨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도 이 생태계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EST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얇은 칩을 16층까지 쌓았을 때 생기는 그 미세한 뒤틀림을 초정밀 다리미처럼 꽉 눌러서 평평하게 펴주는 가압 큐어링 장비를 만들거든요. 아,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공정이군요. 네, 아주 결정적이죠. 이처럼 HBM 16단 경쟁은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서 기판, 장비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의 기술력과 가치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AI의 두뇌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군요. 그런데 이 강력한 두뇌를 움직이려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이 항공기 엔진까지 동원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소식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전력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이제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병목은 반도체 칩의 성능이 아니라 전력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이 한계가 되는 시대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발전소를 더 짓는 문제를 넘어서요. SMR 같은 안정적인 차세대 에너지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인프라 전체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일종의 슈퍼사이클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MR은 이 전력 문제의 가장 유력한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거군요. 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어서 송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니까요. 이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핵심 주기기와 가스터빈 원찬 기술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네. AI가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력망이 중요하죠. 네. LS 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 핵심 기기를 생산하는데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규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맞물리면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SMR 외에 핵융합 같은 더 먼 미래의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추로테크라는 기업도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비츠로테크 자회사가 핵융합 연구원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건 당장의 실적을 넘어서
이 기업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네. AI 시대의 전력난은 SMR을 현실적 대안으로 그리고 핵융합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기술 투자를 계속해서 촉진할 겁니다. AI의 두뇌, 즉 HBM과 심장인 전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들을 움직일 몸, 즉 노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이 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CES 2026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시연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이번 시연의 핵심은 신형 아틀라스가 기존의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유압식에서 전동식으로요? 그게 큰 차이인가요? 네, 엄청난 차이죠. 과거 로봇이 포크레인처럼 강력하지만 좀 투박한 유압식이었다면 신형 아틀라스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고 정밀한 전동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교체가 아니라 로봇이 공장에서 정해진 물건만 나르는 수준을 넘어 사람과 나란히 서서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진화를 의미합니다.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핵심 부품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군요. 물론입니다. 로봇 관절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정밀 감속기가 대표적이죠. SPG는 이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인데요.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전동식으로 전환되면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협업이라는 주제는 결국 스마트 팩토리를 의미하는데요. 이건 수많은 로봇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정말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역할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 오토 에버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죠. 로봇이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일하려면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능력도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렇죠.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센서가 바로 그 기술입니다. SOS랩이 이 분야 전문 기업이고요.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나 장애물을 정확히 인식하고 피하려면 이 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CS 시연이 로봇용 라이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와 로봇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장되는 흐름도 주목해야겠습니다. 나사 신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달에 착륙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소식이 있었죠.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임기 내라는 표현입니다. 임기 내. 네, 이게 정치적 호호로 넘어서 관련 예산이 매우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미국 내 공급망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죠. 그야말로 궤도 경제를 여는 열쇠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이런 흐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캔코아 에로스페이스가 가장 직접적인 관련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미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발사체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고요. 아, 이력이 있군요. 네, 무엇보다 미국의 자회사가 있어서 나사나 보잉 같은 미국 기업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의 수혜를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죠. 위성 관련 기업들도 있겠죠. 그럼요. 달 탐사는 위성 기술을 빼놓을 수 없죠. AP 위성은 위성 본체 기술을, 또 최근에 상장한 루미르는 초소형 위성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궤도 경제가 활성화될 때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발전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런 변화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보죠. 미래에셋 그룹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한 금융그룹의 M&A가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의 강자가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본격 진입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미래에셋이 주목하는 게 뭘까요? 아마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보다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증권처럼 쪼개서 거래하는 STO, 즉 토큰 증권 시장일 겁니다. 아, STO 시장이요? 네, 이번 인수는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죠. 인수 주체는 미래에셋 컨설팅이라는 비상장사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통해 이 흐름을 읽어야 할까요? 그룹 내 상장사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룹 신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매각측인 SK스퀘어는 코빗의 2대 주주로서 이번 인수를 통해 지분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코빗 최대 주주인 NXC의 계열사 넥슨게임즈의 경우 NXC가 비주력 자산인 코빗을 매각해서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인 게임에 재투자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군요. 이런 첨단 기술이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 규제가 완화돼서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 단축입니다. 시간과 비용이요? 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임상 데이터를 국내에서도 인정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직접적인 호재가 될까요? 예를 들어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을 개발하는 네이처셀 같은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호재가 되는 거죠. 병원을 보유한 기업에게 특히 더 유리한 환경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규제가 완화되어도 실제 환자에게 시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현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차바이오텍은 병원, 연구소, 기업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산학연병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완화된 규제를 즉시 활용해서 치료를 통한 매출과 임상 데이터 축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갖춘 셈이죠. 또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이력을 가진 파미셀 역시 정부 주도 연구 과제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치 재평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 소식은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성분의 탈모약 가격이 약국마다 최대 66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한 상황과 맞물려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핵심은 정책 모멘텀이 어떻게 시장의 크기 자체를 바꾸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의 크기요? 네, 만약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가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던 잠재 환자들이 시장에 대거 유입될 겁니다. 시장의 규모, 즉 Q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복제약, 제네릭을 보유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경구용 탈모 치료제 시장의 전통 강자인 JW 신약이나 마이녹실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은 현대약품이 대표적이죠. 현대약품은 바르는 약과 먹는 약 라인업을 모두 갖춰서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약값을 낮추는 것을 넘어 복용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기술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약을 먹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기술 말인가요? 네, 위더스 제약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 제품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 번 주사로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탈모 주사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주사제요? 네, 복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